똑똑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구독자분들께 급히 정보 공유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 촬영 없이 이렇게 음성만으로 급하게 녹음을 하여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오늘 제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인데요. 제가 바로 3일 전에 제 지인이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원을 날리는 일에 대한 영상을 올려서 신종 보이스피싱 기법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와 비슷한 사례가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창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식당에 들어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현금을 출금하려는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돈을 찾아달라고 하셔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뛰쳐내려가서 고객분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2,400만원이라는 고객의 돈을 왜 현금으로 찾으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요. 내 통장에서 돈을 내가 찾아가는데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야단법석이냐? 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돈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이 현금을 찾으시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출금 사유를 알려주셔야 한다. 처음에 직원에게 전세보증금 내는 거다라고 하셨다는데 정말 그게 맞으신 거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고객께서는 그냥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뭘 꼬치꼬치 캐묻느냐. 나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고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돈 찾아달라고 언성을 높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며칠 전 제 지인이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원을 날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 고객에게는 절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정말 지금 급히 필요하신 거냐, 이 돈 찾아서 누구에게 주시려는 거냐 라고 다시 물어봤고요. 고객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바람을 쐬자고 하고 고객을 바깥으로 모시고 나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은행 지점장이니까 저 믿으시고 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말씀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객님은 여전히 은행 직원 당신들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은행에서 고객 정보 빼돌려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어떻게 은행 직원을 믿으라는 거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이 고객님에게 어떤 피해를 드렸다고 그러시는 건데요? 라고 했더니 은행 지점장이면 그럼 땡땡 지점 지점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봐라. 아침에 내 통장 개설 지점인 땡땡 지점에서 지점장이 전화와서 얘기하더라. 당신 은행 직원이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이 되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 내가 그 지점장에게 전화로 엄청 화를 냈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한 지점장 이름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름은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게 집에 있어서 기억이 안 나고 땡땡 지점 지점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고 땡땡 지점 지점장님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고객님 성함을 말씀드리고 아침에 통화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런 분 이름 처음 듣고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객분에게 땡땡 지점 지점장님과 제가 통화했는데 고객님과 통화한 적이 오늘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분명히 땡땡점 지점장이고 은행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100%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단호하게 고객님 지금 돈 못 찾아드립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경찰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경찰 두 분이 출동을 하셨고요. 우선 제가 경찰관에게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께서 고객분께 왜 현금을 찾으시려는 건지 현금 찾아서 누구에게 주기로 한 건지 말씀해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고객님께서는 망설여 하시면서 이거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고 가족에게도 말하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발설하면 안 된다고 서약까지 한 거라고 하시면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경찰께서 저희가 경찰인데 경찰한테 도움을 받으셔야죠.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리죠 하니까 그제서야 사건의 시작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고객 말씀은 오늘 아침에 하나의 이상한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문자를 보여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신청한 땡땡 청소기가 해외 구매로 결제되었습니다. 금액은 58만 얼마 정도였고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문자 밑에 표시된 연락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셨고 이런 물건을 산 적이 없다고 하니까 고객님이 해외 직구로 결제하신 게 맞으시고요. 만약 본인이 구입하신 게 아니면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은데 개인정보가 도용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경찰이 전화가 와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모모 경이라고 본인 신분까지 밝히면서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고객이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접수가 되었고 우선 정보 유출된 거를 해결을 하려면 경찰청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플 하나를 스마트폰에 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폰에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서울지방검찰청 아무개 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고객님의 정보 유출로 통장이 자금 세탁에 사용되어서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서 형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고객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구속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족이든 누구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해당 통장의 개설점의 지점에 그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은행 직원이 사고를 쳐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통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죄송하다면서 검찰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까운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2,400만 원을 모두 인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은행이 어떻게 직원을 그런 사람을 뽑아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느냐라고 화까지 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또 검찰이라는 자에게 전화가 와서 1분 1초가 급하니까 우선은 빨리 은행에 가서 통장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그리고 현금 인출을 할 때 은행 직원이 왜 현금으로 찾아가는지 물어볼 거다. 그때 절대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전세 보증금 때문에 출금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4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객분은 그들 말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장이 제 말도 못 믿겠다고 하신 거고 심지어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정말 경찰 맞냐고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고객님 지금 은행에 오셨고 제가 여기 은행 지점장이고요. 제가 112에 신고해서 지금 출동하신 경찰입니다. 저희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요.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을 찾아서 어디로 보내라고 하거나 누구에게 건네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검사라는 사람이 본인의 계좌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현재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까지 다 알고 이미 계좌를 압수수색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그놈들이 설치하라고 한 그 스마트 어플을 통해서 고객님 스마트폰을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고객님의 정보를 다 알아내게 된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찰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선은 현금을 찾아 놓으라고까지만 우선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의 수법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선은 좀 안심을 하니까 우선은 현금을 찾아 놓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일당들이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예를 들면 집에 두는 것도 위험하니까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두라고 하거나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다 현금을 뺏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관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쯤 되니까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야 정신이 좀 돌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속았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제가 이 1월에 퇴직을 해서 받은 퇴직금인데 이 돈을 다 날릴 뻔했구나 하시면서 이제서야 저한테 이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는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출금 처리를 요청했던 창구 직원에게도 가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돈 안 주시고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정말 저희 직원이 고객님의 말만 믿고 그냥 원하는 현금을 출금해서 드렸거나 제가 끝까지 고객을 설득시키지 않았다면 정말 상황이 아찔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 고객분도 그렇고 크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요즘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당하겠지 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절대 경찰이나 검찰이나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어디로 보내라거나 돈을 현찰로 출금하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100%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절대 모르는 사람이 깔라고 하는 앱을 또 뭐 이렇게 문자를 클릭해서 앱을 설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 설치를 했다면 그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는 받는 사람조차도 가짜일 수 있으니 다른 전화를 사용하거나 빨리 휴대폰을 ASL 센터에 가서 초기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고요. 결과적으로 2,400만원을 날릴 뻔한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저로서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똑님들, 보이스피싱 절대 속지 마시고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가 본인에게 발생하면 절대 전화를 통해 하는 말은 얘기를 믿지 마시고요. 바로 은행으로 달려오셔서 저 같은 은행 지점장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절대 손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